이제 오늘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이야기를 갖다가 오늘 진행을 갖다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난 수업에 했던 이제 스펙을 잡아오는 거를 갖다가 발표를 갖다 하고, 또 하나는 이제서부터는 컨셉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컨셉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좀 나누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가지를 갖다가 오늘 이야기를 갖다가 할 텐데, 첫 번째 우리 그 토론 주제에 대한 얘기를 갖다 먼저 진행을 할게요. 참, 그리고 혹시 아직도 자기소개서 안 낸 사람 있으면 꼭 내세요. 열심히 나 요새 열심히 정독하고 있는데. 오케이. 자, 이제 우리, 지난, 학기에 했던, 지난 조에 했던 수업을 약간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토론 주제 중심으로 해서 토론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다 할게요. 그래서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이 스페시피케이션, 어떤 앞으로 만들어낼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얘기를 하면서 총 5단계에 걸쳐서 그 스펙을 갖다 만드는 작업을 갖다 진행을 하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밸류하고 매트릭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밸류하고 어떤 매트릭이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니드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이 매트릭이고, 그 특성에 어떤 값이 있는데 그 값이 value다. 그래서 이 매트릭과 value를 갖다 정하는 것이 결국에서 스페시피케이션을 정하는 거다 하는 얘기를 갖다 했어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스페시피케이션을 언제 정하냐라고 했었을 때 크게 두 타이밍에서 정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지금. 그래서 사람들의 니드를 파악한 그 시점에서 우리가 스페시피케이션을 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점은 이거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컨셉 다 나온 다음에 이제 최종 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때 스페시피케이션을 잡는다. 그래서 요번에는 좀 러프하게 잡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무지하게 강조를 했어요. 무지하게 강조를 했는데 내 강조한 게 별로 잘 먹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디테일한 작업들을 갖다 해와서 주말 동안에 저 작업하면서 나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나마나 또 엄청 나를 갖다 그래서 내가 요새 주말에 잠이 안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 학기에는 아예 이걸 빼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타겟 스페시피케이션을 정하는 그런 작업들 갖다 진행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니셜 스페시피케이션을 잡아오라고 그랬는데 다들 타겟 스페시피케이션 컨셉 끝나고 나서 나오는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잡아온 팀이 많아서 좀 하여튼 내 잘못이 큰 것 같아. 차라리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게 더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프로블럼 디컴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니드가 지금 우리가 도출한 니드들이 사실은 너무 큰 니드들이고, 또 걔네들을 한 번에 다 충족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걔네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좀 디컴포지 시켜야 되는데, 펑션에 따라서 디컴포지 시킬 수도 있고, 또는 사람들의 액티비티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그 액티비티에 따라서, 또는 사람들의 니드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사람들의 경험에 따라서 디컴포즈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험에 대한 디컴포즈는 우리가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수업에서 여러분 선배들이 제공했던 지난 과거 자료에는 없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했던 것 같기도 해. 이 부분을 어떻게 감안을 할까?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스트레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센슈얼 스트레드라고 하는 거, 감각적인 경험.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니드 중에 감각적인 그런 니드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저지멘탈한 트레드, 우리 이성적이고 사고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유용하고 가치 있나 이런 걸 측정하는 그런 경험의 측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컴포지셔널, 관계적인 측면. 그래서 요 세 가지 측면을 봐서 지금 도출된 프로블럼들을 갖다 디컴포즈도 할 수 있다.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디컴포즈 된 것 중에서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블럼을 한번 선정을 해봐라. 어떤 것들을 갖다 선정할 거냐? 그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거. 그걸 갖다 고침으로써 사람들에게 전반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걸 갖다 이제 기계적으로 어떤 매트릭스를 갖다 만드는 작업서부터 했었죠. 그래서 이제 니드하고 그 니드를 갖다 충족시켰는지 충족시켜주지 못했는지를 결정하는 매트릭스를 결정을 하고 그 니드하고 매트릭스 사이에 이런 매트릭스 폼을 갖다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가지고서 지금의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제품들을 갖다 대상으로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걸 했어요. 여기서 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낸 걸 보면서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는,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이렇게, 너무 표면적으로 닮은 애들들. 그러니까, 이게 웨어러블이다. 그리고 웨어러블이니까 우리가 웨어러블 중에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시계하고 뭐 글라스다. 이렇게 해서 너무 현재 마켓에 나와 있는 그런 또 딱 경쟁 제품이라고 보여질 만한 이제 그런 거에다 너무 선험적으로 좀 생각이 이렇게 딱 픽스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스텝 4는 러프하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밸류가 어느 정도 돼야지 사람들의 니드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갖다 한번 했으면 좋겠었고, 그 다음에는 리플렉션을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거, 그래서 앞으로의 컨셉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점들은 앞으로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컨셉 스페시피케이션을 하면서 이런 거를 배웠다. 이제 이런 점들을 갖다가 한번 리플렉션을 해보라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총 3장의 PPT 파일을 갖다가 작성하도록 생각을 했습니다. 자, 거기까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료를 갖다 제출했고요. 오늘 그 첫 번째 발표팀을 결정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 왜 고민을 많이 했냐면 반칙을 했거든, 이 팀이. 3장만 내라고 그랬는데 4장을 냈어요. 그래서 이 팀을 갖다가 선정을 안 하려고 굉장히 했었는데 상당히 잘했어. 그래서 발표는 시키되 4장 중에서 3장만 발표시키려고. 그래서 요번에 첫 번째 발표할 팀은 5조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5조는 3장만 발표해야 돼. 4장 중에서. 우리 멤버 소개서부터 하고. 저는 건축학과 백민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첨단생 윤정입니다. 컴퓨터과학과 정유진입니다. 경영학과 이은정입니다. 남자 한 분 더 계신데 오늘 장염이라서 못 나왔다고. 아쉽네. 네. 이게 일단 이거를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저번 주에 젤로된 어떠한 그런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아이데이션을 하는 도중에 나온 결과고, 저희는 좀 구강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이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리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분류를 했을 때 기능 가치와 존중 가치라고 나눴어요. 그래서 기능 가치는 자기 자신이 그런 구강 관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들인데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보 가치라고 보았고요. 사용 가치는 이제
자기가 실제로 구강 관리를 하면서 느끼는 그런 불편함들 좀 직접적인 니즈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용 가치라는 분류기준을 통해서 니즈를 정했고 존중 가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이를 닦을 때 은근히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입안에서 냄새가 날지 안 날지 이러한 좀 사회적인 소셜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것에 대한 니즈를 존중 가치라고 보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기능적인 측면이랑 경험적인 측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뭐 치태, 치석, 뭐 충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감지도 혹은 뭐 얼마만큼 제거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경험적인 측면은 실제로 이를 닦는 사람이 하루에 3번 닦는 사람의 만족이랑 한 번 닦는 사람의 만족이랑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에 약간 좀 정성적인 데이터죠. 그래서 뭐 만족도나 아니면 이 이를 닦는 데 제품을 사용할 때 편리성이나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그런 민망한 정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뭐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스케일을 정할 때 저희는 웨어러블을 구강 관리를 웨어러블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다가 웨어러블보다는 실제 지금 어떻게 구강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시대별 양치 도구를 비교하는 섹션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기타 구강 관리 제품 및 기계로 이렇게 나눠서 2개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금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치아카 칫솔,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동 칫솔, 그리고 음파 칫솔이라고 해서 전동 칫솔보다 더 미세한 이거 두드려줘서 이렇게 팍 닦아주는 거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동영상 보면 좀 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4가지를 비교해봤고요. 그리고 구강관리 제품에는 많이 쓰시는 가글 제품 중에 좀 요즘 가장 세다고 하는 리트레인, 그리고 여기에 오타인데요. 리스테린입니다. 그리고 큐레이라는 이렇게 필터기로 통해서 치석이나 충치가 남아있는 거를 빨간불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저기 자세히 보시면 이빨 빨간 게 보이는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테일스팩이라고 저희는 구강에 집중을 했지만 입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보니까 먹는 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영양소의 음식의 열량이나 정보를 알려주는 그 스캐너인 테일스팩도 비교 대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폴리브리 스마트 칫솔이라고 여기서 전동 칫솔과 음파 칫솔은 닦는 기능에 중실했다면 여기서는 어디에 치석이 남아있고 말 그대로 스마트한 칫솔이에요. 그래서 어플로 연결해서 어디에 치석이 남았는지 알려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유닛을 정할 때 저희는 기능적 측면과 경험적 측면으로 매트릭스를 적었기 때문에 기능적 측면에서는 정확도나 뭐 치태 지수, 뭐 치아색 기준표, 잇몸 건강 지수, 치아의 표면 경도 이런 걸로 다 정할 수 있었는데 경험적 측면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 저희는 굉장히 재밌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망한 정도 같은 경우는 민망도로 저희가 이름을 적어서 평소 심박수 곱하기 평소 혈류량 분의 긴장시 심박수 곱하기 긴장시 혈류량 이런 식으로 했고요. 청결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치태 지수분의 사용 지수 곱하기 치석 지수 곱하기 개인 청결 대수는 저희가 직접 또 만든 건데요. 3번 닦았을 때 1을 주고 2번 닦았을 때 0.7을 주고 1번 닦았을 때 0.3을 주는 등으로 저희가 한번 매겨보았습니다. 그리고 편리성도 청결도 새 제품분의 기존 제품분의 새 제품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100% 일단은 지금보단 좋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마진을 100%를 줬고 277 정도 돼야 우리가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스펙을 정해보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쪽은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국부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익스페리언스 베이스 컴포지션 그걸 이용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센셔한 부분에서 저희가 만든 제품은 양치를 직접 해주는 그런 행위가 치과에서 검사를 받는 행위들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서 실제감은 굉장히 높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닦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빨을 닦여주는 그런 방법을 줬으면 했기 때문에 이제 외래적 기인점에 이제 초점을 두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치과 이제 저희가 만든 제품과 치과 서비스를 연동시켜서 소비자에게 현재 치아 상황을 이제 알려줌으로써 이제 이제 치과랑 연결이 되니까 결속력이 높게 만들어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보완점. 보완점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지금 처음에 치아 생각하다가 이제 사실 우리 나이 때는 잇몸에 대해서 생각 못 하는데 나이 드신 어른들은 잇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잇몸 건강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서 그걸 어떻게 디바이스와 연동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겠고 또 현재 치과 서비스와 이 디바이스를 어떻게 연동할지 그리고 그거랑 어떻게 차별점을 둘지도 생각을 더 좀 해야 되겠고 뭐 사실 또 입안에 뭔가 디바이스를 넣거나 이렇게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입으로도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 음식에 대한 분석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과도 그러면 뭐 어떤 걸 먹는지 뭐 칼로리 분석, 탄산 뭐 그런 건강 관련한 걸로도 더 스코프를 넓혀서 발전시킬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들도 더 보완해서 토의해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질문이나 코멘트. 강사님 먼저.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양치를 한다는 행위에도 만족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뿌듯함이 있잖아요. 치실했을 때 막 나오는 그 뿌듯함까지 버릴 수는 없다고 봐요. 이게 자동적으로 된다고 했을 때. 그랬기 때문에 이 자동적으로 된다고 해도 내가 양치를 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체감을 저는 생각했고요. 그리고 치과 검사도 이게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검사를 또 의사 선생님이 만나야 또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 정도의 실제감입니다. 배문주. 난 그게 궁금한데, 왜 이 팀이 뽑힌 것 같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한테 새롭게 뭐 계산법 만드시는 거라든지, 뭐 칫솔 같은 거 사실 웨어러블이랑 연결하기 어려운데 굉장히 창의적으로 그걸 연결시키신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좀 가점을 얻지 않았나요? 제가 하실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칫솔이라고 하면 사실 웨어러블이라고 이게 연결되기가 어려운데 어떤 지점을 발견하셔서 그거를 웨어러블에 연결시킨 건지. 저희가 칫솔에 일단 초점을 둔 건 아니고 처음에 주방 이제 깨끗하게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쪽을 먼저 생각했다가 이제 저희가 앞으로 만들 게 칫솔이 아니라 칫솔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입안에 장착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는 앞에 이번 1초만요. 여기 앞에 보면 주제 환경에서 삶의 질 향상에 저희는 목적을 맞췄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생활에는 건강 생활이란 게 거의 작게 봐도 3분의 1 이상은 차지하겠더라고요. 그 중에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항상 달고 다니는 이빨이고 그래서 저희는 구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선정해서 질문을 받으세요. 방금 질문이랑 이어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조가 하고자 했던 니즈는 양치를 하기가 귀찮아서일 수도 있고 치과에 가기가 귀찮은 거일 수도 있고 뭐 먹는 거에 대한 건강 정보를 알고 싶은 거일 수도 있고 되게 복합적인 게 다 담겨
디바이스인 건가요? 하나의 니즈에 부합한 하나의 피처를 가진 디바이스라기보다는? 일단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화시키진 않은 단계고 저희가 아이데이션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해서 이제 이 주제를 정하게 됐을 때 거기서 이제 최대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최대한 넓히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니즈를 수용하려고 했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아마도 조금씩 현실에 맞춰서 어느 것이 가능한지 가능 안 한지에 대해 판단을 하면서 조금씩 다시 좁혀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먹는 것이 어떨지. 경영학과 노대원입니다. 제 입이 뭔가 텁텁해진 느낌이 드는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쪽이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칫솔 이쪽에 뭔가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디바이스인데 제가 그냥 코멘트는 껌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해서 자일리 툴 같은 경우도 이 제품과 상당히 유사한 느낌이 들고 사실 웨어러블이라고 하면은 입이 텁텁한 건 집안에서만 칫솔을 들고 다니는 상황에서만 텁텁한 게 아닌데 껌같이 좀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방면에 방향성도 재밌을 것 같아서 씹다가 오피스에 이렇게 붙여놨다가 그 다음날 와서 오케이, 아주 좋은 코멘트였어요. 네. 경영학과 정현지입니다. 지금 되게 이 매트릭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의적으로 가신 것 같은데요. 이제 뒤에 특히 경험적 측면 같은 거 보면은 저희도 처음에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나중에 그 스펙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꾸만 그 샘플이 눈에 걸려서 그런 걸 다 자동적으로 약간 자르게 됐어요. 무서워서. 근데 저런 거를 좀 뭐 민망도라든가 저런 걸 어떻게 잘 팀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잘 살리셨는지가 이거 말씀하시죠. 저런 매트릭을 논의하시면서 어떤 분이 하신 것까지 궁금한 건 아닌데 이제 저희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닐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약간 다른 게 답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걸 이끌어 나가셨는지. 저희는 좀 일단 제가 조금 자유로운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분들보다 좀 자유롭게, 그리고 이분도 졸업을 앞두시고 있기 때문에 학점보다는 해보자. 그래서 앞으로 못할 것 같다. 이런 걸 어디서 해보겠어. 민망도고 흘리량도 말도 안 되는. 그래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도를 하게 된 게 저희도 되게 재밌었고, 좀 더 말도 안 되는 것들 더 많이 나왔는데 좀 많이 추리는. 제 입장에선 저는 자유롭진 않거든요. 저는 자유롭진 않은데 이게 그렇게 잘라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은 못했고, 왜냐면 이 디바이스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니까 이거를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스펙을 이렇게 마진을 달거나 아이디어를 달고 할 때 좀 어려울 것 같긴 했지만 꼭 필요한, 예를 들어 양치를 너무 유난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민망하다 뭐 이런 니즈가 있으니까. 오케이, 자,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받을게요. 네, 사학과 홍성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좀 이가 좀 안 좋아서 굉장히 잘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전 저 기능적 측면 치아 스캐닝 관련해서 하나 여쭈고 싶은 게 있는데, 보통 치과에서 스캔 이렇게 이의 구강 구조를 검사를 한다면 오랜 시간 동안 엑스레이를 한 바퀴 돌리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하신다면 어떻게 그걸 구현을 하실 생각이신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어요. 뭐 아직 그런 단계 자체는 직접 생각하지 않았지만 건축 쪽에 제가 건축학과인 건축 쪽에서 3D 스캐닝을 이제 지점을 3개를 포인트를 잡고 전체를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건물 내부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거는 진짜 저만의 그냥 가상이지만 입안에 3포인트를 잡고 직접 그 실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캐닝을 할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어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이 팀 발표를 갖다 이렇게 들으면서 저런 게 참 좋았다. 어떤 게 좋았어? 아까 문주는 창의적으로 이런 걸 갖다 생각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소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음파 칫솔까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게 우리가 꼭 그걸 갖다 웨어러블이다라는 걸로 딱 포커스하지 않고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갔다는 점, 그런 점들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다른 점들은 어떤 점이 좋았어요? 우리 칭찬해주는 시간으로 세결이. 저는 되게 용기 있었다고 생각했던 게 타겟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그래서 저런 경험적인 측면들은 저희가 말로 해서 먼저 생각해서 그걸 어떻게 충족해 줄까라는 타겟으로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써서 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있어서 부담이 없어서 그랬대잖아. 부담 있는 은정이가 얼굴이 확 그러다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또요. PPT가 예쁜 것 같아. PPT 만드는 작업 누가 했는지 물어봐야 되겠다, 그지? 또 나은이. 네, 저도 좀 구강 관련해서 생각을 했어서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잘했다고 느꼈던 점은 디바이스를 이미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트릭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게 저희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지. 리스트 커미트먼트라고 그래요. 항상 어떤 디바이스를 딱 정하는 그 순간서부터 굉장히 이제 가능성이 확 좁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뒤에 가다가 다른 팀 보게 되면 갑자기 이제 디바이스를 딱 대상을 딱 정하는 순간서부터 앞에 막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것들이 확 좁혀지면서 아 이거야 결국 만들어낼 게 이건가 하는 그런 약간의 실망감 이제 이런 것들이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참 아쉬운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팀은 반칙을 해서 내장을 하긴 했지만 그런 창의적인 생각으로 매트릭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굉장히 큰 스펙트럼으로 비교를 해보고 그걸 통해서 경험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했다는 점에서 아주 좋았어요. 자, 한 팀 더 갈게요. 한 팀, 우리 계속해가지고 2등을 하고 있는 7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칠조의 발표를 들으면서 앞에 조와 어떤 점에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그랬을까 하는 것들을 갖다 한번 공유해 보기 바랄게요. 저희는요, 지난번 헬스를 도와주는 그런 웨어러블을 개발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는 교수님도 잠깐 지향하는 다른 이제 방법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제품을 만들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에 가능한 일단 상품의 특성을 명확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주려고 하는 것이 일단 활성화된 근육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세트나 시행 횟수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는 웨어러블을 만들자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기준을 설정하고 그리고 이 상품의 가능한 형태들을 탐색을 해봤어요. 여기에서 가능한 형태로 잡았었던 것이 헬스 웨이트 기구들 보면 이렇게 다 손잡이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립 케이스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 휴대폰 케이스 끼우듯이 그립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고 자신의 근육량을 확인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또 스포츠웨어 옷을 입어가지고 확인한다던가 아니면 운동화 깔창을 넣어가지고 확인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정한 것은 헬스용 장갑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헬스용 장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기에 헬스를 할 때 장갑을 끼면은 유일하게 웨어러블 중에서 거부감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헬스용 장갑을 끼면은 왠지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라는 인상을 주고 나는 리드 유저? 약간 이런 느낌을 준다라는 것을 지난 니즈에서 파악을 했었고 나머지 스포츠웨어 같은 경우에는 옷을 딱 스판기가 들어가면은 배 나온 사람들은 입지 못한다라든지 아니면 운동화 깔창이나 그립 케이스도 이것을 떼고 있는 그 순간에는 사용을 할 수 없다, 측정을 할 수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최종 평가에서 이제 장갑에게 1등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예시가 오른쪽에 있는데요. 보시면 약간 느낌이 오실 거예요. 딱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것에 따라서 근육이 활성되는 정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머슬 트레이너라는 이름을 저희 가칭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이런 헬스 장갑과 그리고 자신의 근육이 활성화된 정도를 보여주는 이 디스플레이, 애드온 형태로 붙여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벤치마킹할 제품들 4개를 선정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다른 이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몸에 이제 딱 붙는 옷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 중인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까 장갑이라고 하는 단순한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왠지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하다라는 느낌을 줌으로써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을 하나의 이제 저희의 경쟁점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앱의 한계에서 거의 대부분의 지금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만약에 B2B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헬스장에서 이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착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 하자 화면에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타겟 스페시피케이션 테이블을 만들어 보았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뭐 사용자가 장갑을 착용함으로써 자신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운동을 하나라고 조언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헬스장 내 기구 운동량을 수집을 해서 이제 정보에 기반한 신체 변화 정보를 제공하자라는 일종의 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질문이나 코멘트. 생활인자학과 박예서원입니다. 저도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주로 운동할 때 다리 쪽 운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힙업 운동이나 그런 쪽 그런 하체 운동. 으로 할 때는 팔을 안 쓰니까 야, 굉장히 재미있는 코멘트인데.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생일 오빠가 안 할 분이 아닌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봐요. 저도 어제도 헬스장 갔는데 하체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하체 운동을 하면서 손잡이를 잡고 하시지 않나요? 옆에 안 같이 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보통 거의 유일한 있으면 허리 운동하거나 이렇게 그냥 근데 잡는 게 그게 다 측정이 될까요? 제가 본 거에서는 다 잡는 게 있었기 때문에 장갑이라는 게 어떻게든 어떤 손잡이에 접촉 부분이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는 그 운동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짐에 가 보면요, 쫙 둘러보면은 딱 안 잡는 기구가 하나가 있어요. 네, 그거 말한 것 같아요. 허리 운동. 네, 저 예, 그거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맞아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 하나 빼놓고는 다 된다. 오케이. 자, 질문 누구? 이제. 아까 좀 비슷한 맥락이 자기 이름하고. 네, 경영학과 박수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헬스 장갑만 낀다고 해서 모든 사용 근육을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병원에서도 근점도 검사를 하면 각 부분마다 다 이렇게 근점도 검사를 따로 실시하는데 그 장갑이 모든 근육의 움직임을 다 파악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가 과연 의문이거든요. 만약에 헬스용 장갑을 뭐 끼고 뭐 그런 센서가 달린 또 옷을 만약에 입었다면 그런 거를 관찰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제품들을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개발 중인 제품들을 보면은 옷을 입어가지고 얘가 근육량을 파악하고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개발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조금 미래를 봤을 때, 몇 년 뒤를 봤을 때, 얘가 마치 우리가 인바디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얘가 우리의 몸에 막 들어가서 근육량 확인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갑이 이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라고 일종의 조금의 상상력을 덧붙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못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약간 인바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손을 뭐 잡고 온몸을 다 책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옛날에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해보고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장갑도 내가 그냥 이렇게 잡았을 때 장갑에 특정 포인트에 센서가 있어서 내 몸을 측정할 수 있다면 근육의 움직임도 무슨 기술이 있더라고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EMG 센서인가? 그게 약간 근육을 이용한 웨어러블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들이 다 근육의 움직임을 포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혹시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경영학과 노영입니다. 저는 제품 자체보다 니즈 특허 컨디션 한 거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도 그걸 하느라 고생을 좀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머스튼의 펑션 중에 전력이 공급되어야 한다, 사용자를 인식하여야 한다 이런 니즈를 보면은 처음에 조사한 니즈가 아니라 어떻게 제품 컨셉을 다시
정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인터뷰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저희가 했던 니즈 중에서 자신이 운동한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필드 같은 것이 자기의 안학적을 보여주듯이 자기들이 한 것을 보고 싶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밑에서 그거를 해석하셔서 그거 이러려면 전력이 공급돼야겠구나 하고 그걸 쓰신 건가요? 그런 니즈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선거를 맡을 때 고려해야 될 니즈를 추려서 네, 경영학과 양지웅입니다. 제가 보고서 같은 주인데 같은 고민을 공유했는데 좀 더 제 생각을 더 붙여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디바이스 형태를 이렇게 하나로 한정한 점이 저희 좋아하는 다른 점인 것 같은데, 하나로 한정하기 위해서 제품의 특성을 좀 명확화를 하셨고, 그 제품 특성을 명확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많은 로어 데이터 니드를 뽑으셨잖아요. 그 중에서 딱 이거다라는 걸 선택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제품 특성을 명확하셨으니까 이걸 측정하기 위한 메트릭이 뭐가 있을까라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 다음에 그것에 가장 합당한 니즈를 선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니즈 중에 뭐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됐든, 아니면 제3의 뭐가 됐든 그 니즈 중에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제품 특성을 명확하고 디바이스의 형태를 한정했는지에 대해서 이 팀 내에서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 선정하기 위한 기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수님께도 한 번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 전체 같은 디바이스인데 이 전체 프로세스 중에 이런 디바이스의 형태나, 그러니까 아까 이분이 말씀하셨던 원 디바이스 원 피처,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프로세스 중에 지금 이런 의사결정이 저희 팀 내부에 있어야 하는 타이밍인지 궁금합니다. 오케이. 자, 먼저 세결이 답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까? 우선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분석하면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는 용기가 없었어요. 저희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아까 말하신 것처럼 경험적인 측면 혹은 약간 추상적인 측면들을 제품 스페시피케이션에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프로덕트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이미 했기 때문에 처음에 제품 컨셉을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제품 컨셉을 니즈에서 어떻게 가져왔느냐, 저희가 3시에 만났는데 물론 뭐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많이 먹었지만 PPT 자체는 7시 반부터 찍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희가 한 말이 보통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운동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거의 특별한 목적이 뭔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은 몸의 변화를 원하는데 몸의 변화를 확인하고 싶어 하고, 근데 그 과정이라는 거에 헬스잖아요. 그 헬스를 뭐 싫어도 좋든 하는 건데, 그 몸의 변화의 과정을 잘해주기 위해서는 운동을 잘하는 법을 또 보여줘야 된다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 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 등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었어요. 그래서 운동기구와 나의 인터랙션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운동기구를 내가 만지고 조작을 하는데 걔가 나한테 해주는 피드백도 없고, 내가 걔한테서 얻고 싶은 피드백도 받아주는 게 없었고,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부분에 뭔가를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운동을 하는 도중에 실시간으로 내 몸의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약간 사람들이 원하는 건 변하기 때문에 그 운동량이 나중에는 내가 이 짐 안에서 모든 기구에서 이제 저를 인식했기 때문에, 사용자 인식은 저희가 장갑을 끼면은 되도록 했었거든요. 아까 사용자 인식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래서 사람이 운동기구마다 어떤 근육을 얼만큼 운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 변화가 2, 3일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나중에 앱으로 나온 것이고, 또 그 전에는 장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기계와 연결을 해가지고 클라우드에서 분석하기 전까지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 몇 순간 인터랙션이 있어야 돼서 실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많이. 그게 나도 요걸 갖다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려고 그랬어. 파란색, 빨간색, 까만색. 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솔루션이,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원본 니즈가 기기와 나 사이의 인터랙션이고, 그 인터랙션이 나한테 준 정보는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상황인지 확실히 알려주는 그런 니즈인데, 저번 발표에서 알 수 있었던 거는 그걸 포함한 많은 니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니즈가 이거 딱 하나 어니스펙트다라고 해서 이렇게 포커싱을 하신 건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게 들어오면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컨셉들이 있었지만, 마치 그 오디션 아바타 그게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오디션 아바타가 뭐냐면요. 그 노래방 가시면은 앞에 나와서 춤추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얘가 뭔가 우리를 따라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 많은 니즈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많은 니즈가 파악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가장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포맷이 아닌가. 자,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받고. 청강생 김승원입니다. 저는 아까 발표하실 때 이야기를 하시기를 사람들이 이제 옷을 입는다는 건 부담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담을 느끼는 것도 부담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제가 느끼기로는 옷을 입었을 때 부담을 느낀다는 거는 뭐 이런 어떤 기술이 부족해질지 모르지만 특정한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옷을 입는 것보다 신경 썼다 이런 걸 수도 있고 내가 뭐 엄청 첨단 기기에 그 측정해주는 그런 것을 입는다는 거를 남들한테 드러내는 것 자체에 그런 시선이 부담스러운 거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부담이라는 건 어떤 이야기이신지 되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약간 좀 연장선이지만 장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부담이나 이런 사람들의 시선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이 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생각하시기에 기술적으로는 장갑이 가장 적합한 모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는지. 저희가 지난주에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저희는 약간 옷 형태로 처음에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옷 형태로 보니까 먼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OM 시그널이랑 아톰셋이 나오는 건데 이거 저희가 해준 거랑 비슷하게 옷을 입고 있으면 센서를 통해서 사람들의 근육 움직임이 뭐였는지 나중에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부 똑같았던 게 그리고 그 전에 리스트한테 나왔던 게 약간 쫄쫄이 타이즈에 대한 거부감 그 사람들이 그냥 이것이 첨단 기기여서 나는 리드 유저처럼 보기 싫어 이게 아니라 그냥 헬스장에서 자기 몸매를 드러내면서 그 입고 있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었어요. 단순히. 그래서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기기여도 사람들이 입고 싶지 않는 소용이 없었다고 생각했고 또 리스테이먼트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는 게 어떠한 부착물도 운동에 방해가 되거나 부착물을 계속 하고 있으면 힘들다는 말이 있었지만 장갑은 사람들이 찾아서 사서 살 정도로 뭔가 끼고 있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군대에서도 특히 애들이 겁먹들어가지고 다 장갑 사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장갑들이 예를 들어 당구장에서 당구 칠 때 장갑 필요 없어요 사실. 근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산하러 가져가면서 하나씩 다 가져서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장갑이 거의 비치가 돼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거부감 없이 낄 수 있었던 것이 장갑이었고 그리고 용인할 수 있었던 게 장갑이었어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세결이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완전히 육군 병장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자, 그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을 갖다 하자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가급적이면 뒤로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별한 하우를 갖다 결정하는 거는 가급적 뒤로 밀어야 돼. 근데 불안하거든. 이렇게 그냥 나갔다가 정말 뭐가 나올런지 그 팀은 이렇게 나갔다가 리스테린이 나오면 어떡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렇게 딱 정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걸 가능한 한 억제를 해야 돼. 가능한 한 억제를 하면서 길게 가야 되고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나오는 컨셉이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아우 저런 생각도 할 수 있네 하는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처음엔 너무 빨리 딱 들어가가지고 우리 이거 할래 딱 이래버리고 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늦게 가도 좋은데 이제 오늘 발표에서 우리가 두 팀을 굉장히 상반되는 두 팀을 봤잖아요. 한 팀은 굉장히 오픈돼가지고 지금 저게 어떻게 나올까 전혀 감이 안 잡히는 팀이 있었고 또 한 팀 같은 경우에는 장갑이라고 딱 폼 팩터를 갖다 정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진행한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둘 중에 어느 거가 됐던지 간에 그 내용들이 사람들의 니드하고 또 그 사람들의 경험들을 갖다 얼마나 잘 소구하고 있는지 이제 그게 더 중요하긴 하지. 근데 이제 앞으로 진행하면서 보게 되면은 너무 지나치게 한 가지 폼 팩터에 너무 빨리 몰입하는 거는 그 나중에 이 발전의 그런 가능성을 갖다 조금 방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연관돼 가지고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요번 주 거를 다음 주 거를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무런 구애를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 지난주에는 이 얘기하다 오늘 이번 주에는 이런 얘기하세요. 이런 얘기 우리 한 번도 안 할 거야. 나는 한 번도 안 할 거고 혹시 여러분들도 친구들 발표를 듣다가 지난주에는 장갑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쫄쫄이로 나왔어. 그러면 지난주에 장갑했는데 왜 이번 주에 쫄쫄이 가져왔어요? 그거는 그 비난 사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크리틱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리 이렇게 딱 픽스가 되면은 갈수록 그걸 바꾸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겁이 나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용감한 지금 선택을 한 거예요. 굉장히 용감한 선택을 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컨셉을 만들어 가는데 그 컨셉을 갖다가 만들어 가기 전에 이미 컨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행하면서 이 컨셉이 바뀌어질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겠죠. 네. 또 다른 질문. 자, 우리 세 번째 팀은 시간상 우리가 지금 아주 52분이어서 무지하게 컴팩트하게 빨리 뛰어나와서 발표하고 빨리 들어갈 자신 있으면 5분 동안에 발표하는 걸 갖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아요? 네. 그리고 우리 58분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 다음 조는 4조예요. 4조는 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걸 가지고서 약간은 굉장히 다른 어프로치를 갖다 선택을 해가지고 진행을 갖다 했어요. 다 앞에 있는 두 팀하고는 다른. 자, 우리 4조 앞으로 빨리 뛰어나오기. 빨리 뛰어나와서 그래서 얘들이 막 질문할 때 좀 이따 지네들이 당할 텐데 저렇게 열심히도 질문한다 그랬어. 자. 안녕하세요. 다입니다. 저희 조는 되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거기 부분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디에서 제일 많이 고민을 했냐면 컨셉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 다음 단계들을 진행해야 돼서 그러면 컨셉을 잡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집중을 해야 되나 그걸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텝 제로에 보시면 저희는 일단 로우 데이터를 수집한 거에서 그걸 그냥 일단 unexpected needs로 하나의 프로블럼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걸 이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중요도나 아니면 이제 의외성을 기준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적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experience based를 해가지고 이제 essential, judgment, composition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이제 한 번 더 나왔는데 보시면 저희가 아직 컨셉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프로세스대로가 아니고 저희가 아직은 형태나 컨셉이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뭔진 모르겠지만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제 보시면 에센셜한 것과 도즈먼트나 컴포지션한 것 셋으로 나눠서 여기서도 중요도를 일단 매겨봤어요.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그 디바이스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될까 해서 이렇게 먼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는 저희가 아까 글래스랑 워치 말하셔가지고 되게 슬펐는데 저희가 비교를 이렇게 4개를 같이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아직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서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여행을 할 때 여행자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그리고 즐겁게 여행의 경험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끼거나 사거나 좀 제일 작은 것들 그리고 가장 핫한 것들을 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4가지를 비교하면서 보시면은 저희가 중요도 측정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도는 니즈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본 게 아니고 왜냐하면 아직 모든 니즈는 동등하다고 일단 보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기기가 가지는 이상적인 것들을 저희가 체크를 했고 그래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봤더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구글 글래스랑 갤럭시 S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보면 저희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보니까 약간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되게 이게 아이러니한 게 지도를 되게 크게 보고 싶어요. 근데 지도를 크게 보고 싶으면서도 내 여행 다니면서 막 지도를 펴서 보는 게 너무 찐따 같아서 싫대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확장시키긴 또 애매하고 그래서 디스플레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조금 더
아시다시피 구글 글래스랑 갤럭시 기어가 사실은 점수가 되게 높아요.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대로 그냥 만약에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그냥 시장에 나갈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경쟁 우리가 밀리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특정 범용 시장이라기보다 특정 시장, 여행자 시장을 노려가지고 몇 가지 앞으로 선택하게 되겠지만 컨셉을 잡아서 중점적으로 이제 기능을 선택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스펙은 아직 정해진 게 없으니까 계속 변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컨텐츠 씨는 이것도 앞으로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다른 그냥 종합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어떤 제품의 형태나 디바이스의 크기나 뭐 이런 거 저희 아직까지는 결정이 된 게 없었는데 스펙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 참 난감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스펙을 정하려고 하면 어떤 하나의 니즈에 포커싱 해야 되는데 그 포커싱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순서를 뒤바꾸자라고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로우 데이터 중에 이것들은 어니스펙트였다 라고 해서 뽑은 게 몇 가지가 있고, 그것들을 각각의 그 니즈 하나를 디컴포지션 해야 되지만 저희는 각각의 니즈를 하나의 프로블럼식으로 봐서 이것들을 experience based decomposition으로 나눠봤어요. 세 가지 측면으로. 그래서 이 중에 나눠보니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세 가지 중에 우리가 포커싱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라는 이유에서 이런 점수를 매겨본 거고, 저희는 이제 이 센슈얼 저지멘탈 컴포지션을 이 세 개 중에 너무 몰입을 했어 지금. 이 세 개 중에 이제 또 하나,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이제는 선택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는 더블 디컴포지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코멘트를 하자면은, 아까 있는 그 센슈얼 저지멘탈 컴포지셔널은 그걸 갖다가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든지 항상 경험하는 거야. 그 세 가지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네, 저희가 하나의 니즈를 나눠보니까 세 개가 또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 줄이 이 세 개로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면은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 방대해질 것 같아서 딱 저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이쪽에 가깝다라고 해서 일단 세 가지 카테고리로 잘했어요. 그리고 또 이 팀에서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unexpected need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갖다 끌어나간 거. 왜냐하면 우리가 need 스테이트먼트를 만들 때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게 그거거든. unexpected need가 뭐가 나왔었느냐. 그래서 그걸 그 초점에 맞춰가지고 이 디컴포지션을 한 것도 굉장히 창의적으로 잘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만 받고. 제일 먼저 봐가지고 저는 경영학과 신현수입니다. 스펙 그거 잠깐. 이거 그거 저희도 스펙을 해야 되는데 그 PDF 파일 그러니까 크기 이렇게 돼 있길래 그거 잡으려다 보니까 사실 굳이 저희도 막 어깨에 붙일까 손목에다 할까 그런 거 생각 안 했는데 크기를 말하려면은 크기가 손목에 차면 요만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정하게 되더라고요, 팔찌로. 근데 아직 정확한 형태가 안 나오셨다고 했는데 크기랑 무게랑 저거 그 인치수 이런 건 어떻게 잡으셨는지. 제가 사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되게 저게 엉터리예요. 네, 자세히 보시면 엉터리인 이유가 저희가 스펙 변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가 무엇을 원했냐면은 예를 들어 지도가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매트릭을 크기로 잡고 크기가 작아야 된다. 그러면 얼마만큼 작아야 될까? 하는데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라고 해서 크기를 적은 거고, CPU 같은 경우는 아까 벤치마킹에서 갤럭시 기어나 구글 글라스를 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CPU는 높아야 되고 크기는 작아야 되고 또 상충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저게 다 좀 엉터리인데 그래도 이걸 하면서 저희가 어떤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야 할까라는 좀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해봤다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지 않았나. 자, 거기에 부연 설명하자면은 지금 시점에선 이게 엉터리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하모니어스가 딱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정밀한 숫자로 쫙쫙쫙쫙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야. 지금은. 그게 지난 시간에도 내가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죠. 근데 거기서 얻는 그 인사이트가 뭐냐면 지금 딱 연구가 얘기한 딱 그 포인트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크기하고 무게하고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전원하고 기능이 안 맞는 거야. 그러면은 그런 컨플릭트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제 다음번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를 시작을 할 때 중요한 인풋 자료가 된다고. 그런 컨플릭트들이. 이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안 맞아지는데 이건 이렇게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컨플릭트들을 레졸루션 하는 프로세스가 뭐냐면은 컨셉 디벨롭먼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엉터리여야 되는 거예요. 엉터리를 갖다 잘 엉터리로 만들었어요.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우리 나머지 팀은 시간 관계상 지금 여기 저 파일에는 디테일하게 코멘트를 써놨으니까 시간 관계상 나머지 팀은 발표 못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서부터는 쭉 넘어갈게요. 우리 그 다음은 10조 아주 재밌게 그리고 정밀하게 진행을 했고요. 9조 귀찮음을 갖다가 계속 밀고 나가기로 했고, 그 다음에 3조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그 디바이스를 갖다 했고요. 그 다음에 1조, 그 다음에 2조, 그 다음에 8조는 요 파트가 참 좋았어. 첫 번째 페이지가. 8조는 첫 번째 페이지가 다 좋았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조금 보충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조까지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전반적인 평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팀들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프로젝트를 갖다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여러 가지 예시를 보여줬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자, 10분 동안 쉬고 5시 14분서부터 시작할게요.